이제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까지 얘기했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념까지 일단 얘기를 해드렸는데 살짝 다시 한번 본다라면 이제 3차 함수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fx가 a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3ax 제곱으로 시작하게 되겠고 얘가 지금 결국에는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에서 토탈 6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왜 6가지가 나오느냐? x축과 만나는 이제 방식이 토탈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 점에서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지점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변곡이 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겠지. 왜 그러냐? 증가니까. 이까지 됐어?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쭉 갔었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 근데 따지고 보니까 결국 그래프의 종류로 따졌었을 때 6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딱 2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값을 가지는 케이스는 얘랑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극값을 가져질 때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가장 풍부하니까 얘가 결국에는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가서 뭐가 있느냐. 자, 뒤집어진 것도 한번 해봅시다. 뒤집어진 거 한번 해보고 4차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하고 디테일한 거 좀 잡아봅시다. 자, 위로 볼록한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음수니까 감소하겠지. 다시 증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감소하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하고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6가지 개념이고 자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자 하나씩 뱉어놓고 갈게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변화 기점 아볼이 위볼로 변하는 순간이나 위볼이 아볼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변곡점이라고 불러. 특히 근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3차 함수는 얘가 뭐가 되느냐면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대칭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극대점과 극소점을 연결해서 자, 요 지점 자, 극대점을 지나는 직선을 끄면 여기 있는 상대적인 위치 대칭의 중심에서 본 위치랑 같아지는 점이 여기가 되거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 여기가 포개진다 이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 얘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얘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래프 개형을 예쁘게 그리시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은 어떤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구하지는 않겠지만 자 성질 중에 하나가 극대와 극소의 뭐다? 중점이 얘가 된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봅시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줄게. 자 봐봐. 어떤 얘기를 조금 해줄 수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줄게. 얘는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3차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3차 함수니까 곡선이겠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곡선. 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3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만나게 되면 서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다라고 두고 교점을 찾을 거 아니야. 이까지 일단 됐죠? 이까지 일단 됐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냐? 특히 3차랑 누구랑? 1차랑 연립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특정 계수가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뭔데?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뭔가 논리를 전개하거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 잘 들어봐. 여기서 이런 생각이 이어져야 돼. 자, 첫 번째 3차항의 계수와 뭐는 변하지 않는다? 2차항의 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어쩌라 라는 게 아니야. 저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에서 뭐가? 그렇지. 세 근의 합이 어찌 됐든지 유지된다는 얘기야. 어찌 됐든지 유지된다는 얘기야. 합 자체가. 이까지 납득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유지되는데 그래서 뭐? 라는 게 아니야. 여기가 뭐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세 근의 합이 유지되면 이제 변곡점에, 자 지금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해줄 거야. 변곡점에 x 좌표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의 x 좌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뒤에 것만 적을게요. bx 제곱입니다. 납득하시죠? 그 다음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2bx가 됩니다. 납득하시죠? 여기까지 납득하죠? 그럼 봐. 별거야. 자, 어찌됐든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꼭지점의 x좌표는 유지될 수밖에 없고 꼭지점의 x좌표는 x는 얼마가 되느냐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3a분의 2b야. 얘를 다시 누구로 나눠주면 돼?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3a분의 b야. 오케이? 다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가 축이란 말이지. 근데 이 꼭지점의 x 좌표랑 누구랑 맞물린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 변곡점의 x 좌표랑 유지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봅시다. 변곡점 x 좌표는 결국 누가 되느냐? 라는 건데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곡점 x 좌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야. 뭐를 가공을 할 거냐? 이대로 두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태야. 마이너스 3a분의 b 따로 외울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죠? 많이 외웠잖아. 합이잖아. 맞죠? 세분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차 함수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누가 되느냐면 변곡점에 x 좌표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라는 거야. 3을 해줬어요.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잘 봅시다. 합을 알면 변곡점 x 좌표를 알고 변곡점 x 좌표를 내가 혹시나 찾으면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그냥 변곡점 곱하기 3 변곡 곱하기 3은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이 될 때도 있어. 바로 식을 보자마자 발견이 될 때도 있으니까 변곡점 x 좌표 곱하기 3
그리고 변곡점이 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느냐? 대칭의 중심이니까. 대칭의 중심이라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교육과정에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종종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들을 풀 때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이 정도까지 이상은 알 필요가 없는데 자 이게 모든 어떠한 이론들이 전개해 나갈 때 하나의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런 부분들 이까지는 일단 되셨죠? 이까지는 일단 됐지? 변곡점 x 좌표의 3배가 뭐다? 합이다. 3배가 합이다. 3배가 합이다. 여기까지 된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보면 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봐. 내가 연결을 시킬 거야. 연결을 시킬 거야. 계속 이제는 비율 관계로 연결됩니다. 2대1 비율 관계로 연결될 거고 자 얘는 1대1대1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자 2대1 비율 관계로 연결되는데 이까지 알면 그래도 얘 좀 알고 있네.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아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좀 보실 거냐. 자 내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차 함수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변곡점이 있어요. 됐지? 급소점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 극대점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쭉 극대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점,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자 얘가 뭐냐? 약간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손가락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 있는 5개의 점이 있어요. 5개의 점이 있는데 얘가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점의 x 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겁니다. 간격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상대적인 위치를 볼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상대적인 위치를 볼 때 뭐 우리가 포물선을 볼 때 축부터 먼저 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극대점, 극소점, 뭐 변곡점 이런 형태가 나왔었을 때 자, 이러한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왜 되는데? 라는 거 유도 과정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도 과정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셔야지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저기 어디 올 거냐면 봐봐. 12-8번 봅시다. 저 뒤 12-8번 한번 볼게요. 자, 12-8번 봅시다. 자, 잘 들어봐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풀게 되겠지만 어떻게 푸는지 봐요. 12-8번입니다. 오케이? 12-8번 보이죠? 12-8번이 이제 우리가 끝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1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9가 있어요. 됐죠? 일단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x 이꼴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개형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일단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그림을 봐야 되니까. 맞죠? 그림 봐야 이렇게 풀 건 아니야. 이렇게 풀 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3x 제곱이야. 이거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거든. 마이너스 2x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자 해. 그럼 뭐다? 도함수를 일단 구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고 부호 변화를 보는 거야. 3, 1, 그 다음에 5, 1, 마이너스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 붙인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릴게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야. 얼마가 돼요? 3분의 5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어떻게 간다? 위로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여기 변곡이 생기고요. 여기서 극소가 생기고요.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문제만 먼저 풀어보자고. 문제만 먼저 풀어보는데 자, 꽤나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 자, 오른쪽에 보면 2일 때 접선이니까 여기서 끊을 거라. 우리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내용이 사용될 거야. 2일 때 접선을 끊는 거야. 2일 때 접선을 다 끄어. 2일 때 접선을 끊으면 만날 거 아니야. 만나겠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만나는 교점을 정말 쉽게 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구하겠어? 접선을 구하고 이 3차 함수와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거야. 니들 잘 생각해봐. 잘 들어봐. 일단 접선 구해야 되지. 접선 구하는데 진짜 빨리 풀어서 접선 구했다 치자. 접선 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줘야 되는데? 연립해야 되지. 연립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해야지만 교점 x좌표가 나오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 맞아? 연립해서 뭘 찾는다? 실근을 찾는 거야. 그래, 뭐 나중에 또 다시 들으면 되겠지. 내가 또 이거 중요하니까 얘기 안 해주겠니? 얘기 안 해주겠니? 하긴 하겠지만 그냥 간곡한 부탁이다. 나중에 또 해야 된다 얘들아. 나중에 또 해야 돼.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해? 5초? 길면 10초? 만에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얘랑 얘랑 연립하잖아. 그럼 일단은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랑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gx랑 같다라고 두면은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가 되는데 됐죠? 얘는 2는 뭐야? 중근이지. 중근은 몇 번 적는 거야? 원래 표현을 할 때 2로 적던가 2 옆에 중근이라고 바로 쳐서 적어야 돼. 이까지 납득하시죠? 그 다음에 알파잖아. 이까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누구랑? 직선은 연립했었을 때. 그럼 뭐가 유지된다고? 합은 유지된다고. 그럼 합은 유지된다는 얘기가 누가 유지된다는 얘기야? 이거 유지된다는 얘기지. 세근의 합이 얼마인데? 1이잖아. 왜 1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1.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우리가 원래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도 본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끝에 묻는 게 뭐야? 끝에 묻는 게 뭐야? 결국에는 얘를 구해야지만 이 x축과 이 접선과 곡선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근데 만약에 이 방식대로 가게 되면 호흡이 너무 길어져.
쭉 하다가 이거 하다가 다 지치겠지. 됐어? 그래서 알아두라는 얘기야. 자,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네,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입니다. 자, 한 번만 더. 2까지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활용 한번 해볼게. 여기 변곡점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방법은 여러 가지. 얘랑 얘랑 두 개 더해. 얼마죠? 3분의? 두 개 더해? 3분의 2? 그걸 2로 나눠 얼마? 3분의 1? 오케이? 여기 여전히 3분의 1이죠? 3분의 1 변곡점 x좌표 얼마? 3배 해주면 합으로 간다 그랬지. 합 얼마였어? 1. 확인 다 되죠? 무슨 말이겠어? 혹여 내가 다른 힌트가 없고 문제에서 변곡점의 x좌표가 3분의 1이다. 변곡점의 x좌표의 값이 먼저 나오면 변곡점의 x좌표는 뭘 가르쳐준다? 합을 가르쳐주고 합은 변곡점 x좌표가 가르쳐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다 아는 상황이고 합이 나오니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실근에 관련된 합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제 난 설명을 해줬어요. 난 분명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뒷북 치지 마시고 자, 얘 편의상 x 이꼴 얼마라고 둘 거냐면 0이라고 둡시다. 0이라고 둘게요. 0이라고 둘게. 자, 그러면 얘를 얼마라고 둘 거냐면 알파라고 둘게. 요 교점 x좌표 얘를 알파라고 둘게. x 이꼴 알파. 여기서부터 요만큼 알파라고 둘게. 그럼 얘 얼마지? 점대칭이라고 그랬지. 누군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자, 한 가지 더. 얘랑 얘랑 간격이 같은 건 알겠잖아. 돌리면 포개질 거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지점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자, 여기 이거와 이거는 누구나 y 이꼴 어떠한 직선을 끄었을 때에 직선이야. 직선을 끄었을 때 곡선과 만나는 교점들이니까 합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합이 그대로 유지될 거란 말이야. 합은 얼마가 돼? 변곡점 x좌표가 0이니까 합도 0이 될 거 아니야. 곱하기 3해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 여기 알파가 그럼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들어있지. 왜? 중근이니까. 그러면 0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2알파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간격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얘가 y 이꼴 n입니다. y 이꼴 n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지. 여기가 뭐야? 알파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왜 2개 있는데? 접하는 거니까. 얘랑 연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마알파인데 합이 0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알파가 돼야 되죠. 그럼 다 보여드렸습니다. 0, 알파, 마이너스 알파, 2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이제는 여기에 이 비율 관계를 모시고 문제를 적용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요런 형태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더라. 자, 오늘은 비율 관계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비율 관계가 토탈 4개입니다. 3차 함수에서 2개, 4차 함수에서 2개, 토탈 4개까지를 아셔야 돼. 근데 뭐 기본반 할 때도 간혹 종종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얘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내신 할 때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할 때 꽤나 많이 나오는 거고 가장 빈번히 많이 사용하는 거 얘입니다.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거고 비율관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니들 나중에 엄청나게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은 유지가 될 거고 합이 유지가 되니까 변곡점의 x좌표도 뭐다?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합이 유지되니까. 근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까지? 비율관계까지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끝. 그 다음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입니다.
결국 4차 함수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딱 쌤이 갈라주는 내용들 위주로만 딱 하시면 돼. 나도 처음에 배울 때 와 진짜 개형이 개 많은 거야. 정말 많아. 아 짜증나 막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자 내가 딱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4차 함수입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4차 함수를 하면 3차 함수가 됩니다. 누구를? 미분하게 되면. 됐죠? 미분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다룰 때 x축과 위치 관계를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양음이 변하는 기점이 x축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처럼 이렇게 명칭을 적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타입이랑 중근을 가질 때 타입이랑 허근을 가질 때 타입이랑 다 달랐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3차 함수가 있을 거고 3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3차 함수의 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있을 거고 다시 얘기하면 3차 함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이 일단은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일단은. 맞죠? 이해되세요? 1, 2, 3, x-1, x-2, x-3 그게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서로 실근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보자. 실근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중근들, 그러니까 실근들끼리 같아질 수도 있잖아. x-1의 제곱에 x-2처럼. 오케이? 그래서 중근과 다른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근을 한번 물었잖아. 그럼 또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3중근도 있잖아. 당연히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중근도 있습니다. 그럼 중근의 타입은 내가 다 얘기했어. 중첩되는 게 3개까지 중첩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남는 게 뭐 있겠어? 실근 하나랑 뭐다? 허근 2개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함수에서 다루는 개수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허수는 나오지가 않아요. 허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기본적인 세팅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실수인 개수잖아. 그럼 허근이 나오면 혼자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세트로 하나하나가 잡혀져 있으면 나머지는 허근 나올 수 있어 없어? 허근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세트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허근이 3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허근 2이랑 실근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끝이야. 실근 하나랑 허근이 2개 나오는 경우까지 토탈 몇 개가 된다? 이렇게 된다. 쌤, 중근인 허근은요? 하지 말자. x-i의 제곱 생각해봐.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낸 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지? 허수인 개수 등장하지. 허수인 개수 등장하잖아. 그거는 배제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딱 실계수 방정식이야. 실계수입니다. 거기서 일단은 혹시나 스스로 공부할 때 근을 나눴는데 나는 x-i의 제곱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 혼자서.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건 딱 갈라서 실계수니까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봐봐. 몇 가지 타입이야? 크게 4가지 타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게 4가지 타입이고 자 하나씩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누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딱 갈라줄게. 기출 문제는 딱 이렇게 갈립니다. 거의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 95%.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죠? 맞죠가 아니고 모르죠. 맞죠? 너무 맞춰요. 해봐. 그럼 맞을 거예요. 오케이? 95%의 답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는 뭐다? 그냥 약간 어쩔 수 없이
분류를 했고 분류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요 위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 거고 비중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야. 자 첫 번째부터 싹 그려줄게. 자 일단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가볍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갈 때랑 잠깐만 이런 감각은 좀 있어야 돼. 나도 처음에 이걸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리는데 좀 이상하게 그리더라고. 자 봐봐. 얘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은 거고 얘는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넓은 거야. 근데 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는 감소하겠지. 그러면 감소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니들 생각을 해봐. 잘 들어봐봐. 이게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곡선이거든. 니들 그러면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감소했어.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나오잖아. 어떻게 갈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냥 받아들입시다. 자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쭉 올라갑니다. 자 근데 봐 여기서 쭉 올라갔지. 증가했지. 근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올라간 양만큼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W 형태가 그려집니다. 이해돼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접선의 기울기 0이고 감소 움찔 왜? 0이니까 움찔 다시 증가 하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증가량과 증가량 같으니까 요런 상황이 벌어지겠네 라는 생각. 자 여기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내려가 감소 움찔 증가 움찔 내려가 감소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왜? 간격이 더 많이 벌어졌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적분 파트를 배우면 이 넓이가 더 크니까 넓이만큼 딱 내려갑니다. 오케이? 적분 가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까지 되시죠? 이까지 되세요? 됐죠? 자 그럼 바꿔서 다시 이 또 안 되지. 나 해설 보고 야 해설에는 표로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안 돼 있대. 니들 잘 보면 해설대로 하시면 뭐 해설대로 하시든지 해설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표로 다 돼 있어. 증감표 막 그려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여기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자 이렇게 그려졌다 보죠. 이쪽이 더 많이 먹었어. 더 많이 먹었고 적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감을 익히셔야 돼요. 어떻게 간다고? 감소 좀 더 밑으로 가야 되겠네. 감소 여기서 감소할 거야. 쭉 감소합니다.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 움찔 감소. 그러니까 감소하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다가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자, 이 그림만 유일합니다. 뭐가 유일하느냐? 극대값을 가지는 다시 얘기하면 극소값과 극대값을 동시에 다 가지는 경우가 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려보시면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출제율로 비교하려면 이 둘과 아래로 가릴 수가 있겠지만 타입으로 극값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위에랑 아래랑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이 부분 다 했습니다. 쌤 음수는요? 해주세요. 네가 하시고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뒤집어지겠지. 뒤집어집니다. 증감이 변할 거니까. 이해돼요? 감소했었던 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원래 증가한 양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감소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당연히 감소하니까 여기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여기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여기서는 감소했는데 양수니까 증가한다고. 됐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소합니다. 음수니까.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다시 증가하는데 똑같이 같은 양만큼 증가할 거고 다시 내려온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뒤집고 뒤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자, 이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봅시다. 자,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텐데, 자, 중근이요. 어떻게 되겠니? 접합니다. 누구랑? x축과. x축과 접하는데, 자, x축과 접합니다. 쭉 갑니다. 얘들아,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접한다. 특히 x축과 접하면 x축은 기울기가 얼마나 돼? 0이죠. 0이니까 x축과 접할 수 있는 케이스는 단 두 개밖에 없어.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접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위쪽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위쪽에서 접하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x축이 되거나 여기가 x축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럼 봐. 얘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니? 한 번 일어나죠. 맞죠? 얘는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니? 3번 일어나지. 도함수는 뭐에 포커스를 맞춘다? 부호 변화에. 한 번, 두 번, 세 번. 쟤는 두 번. 아, 쟤는 한 번. 한 번이니까 그 값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아, 얘는 이쪽에서는 감소해. 자, 여기서 움찔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내가 그려볼게.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0.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움찔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감소 그리고 쭉 가서 여기서부터는 움찔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자, 갈게요. 감소 움찔하는데 다시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다시 감소하죠. 그래서 다시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움찔해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뒤집힌 형태가 된다. 뭐라? 오케이? 됐어?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특이한 지점들이 여기서 막 발견이 되고 여기서도 막 발견이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논하기에 좋아서 여기 이 그림도 많이 학교 시험 출제 많이 된다는 얘기야. 뭐밖에 없니? 극수밖에 없죠. 다시 조금 더 줄이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지. 됐어? 극값이 3개 있는 건 몇 개 있어? 얘밖에 없어요. 다시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 점점점이 있으니까 양 이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x축과 중근이고 지나는 게 중근은 부호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다른 실근에서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삼중근도 따지고 보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죠. 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알파라는 값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삼중근이니까 뚫리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왜? x 빼기 알파에 세제곱에 k가 붙을 얘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그리면 딱 어떻게 그려지느냐. 알파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알파 콤마 자이로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증가하는 폭과 감소하는 폭이 동일합니다. 증가하는 폭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끝. 얘도 극소밖에 극값이 한 개밖에 없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게 랄지야. 이게 랄지예요. 랄지. 이게 랄지예요. 왜 랄지냐면 잘 들어봐봐. 3차 함수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에 도달해야 돼.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한 개는 무조건 가지네. 3차 함수는 실근은 무조건 가지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까지는 이제 무조건 한 개는 가져요. 왜? 이렇게 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과 닿을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근은 무조건 가지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게 진짜 랄지인 게 왜 랄지냐?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잘 봐. 일단은 자, 어떤 걸 내가 미분했는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지점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이 타입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 요 개형을 그렸다고 쳐. 자, 이것도 실근 하나 허근 하나고요. 이 타입도 실근 하나 허근 하나고요. 이것도 실근 하나 허근 하나야. 위에 없다고 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저기 그래프 개형 저 끝에 보이죠? 중간에 거 보이죠? 중간에 거에서 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실근 하나 중근 하나고요. 얘도 실근 하나 중근 하나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개형 중에 이렇게 여기도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되고요. 여기서도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되고요. 여기서도 실근 하나 중근이 될 거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봐봐. 이 네 번째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라는 게 종류가 도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 타입이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분석을 하겠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냐? 이 얘기야. 안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딱 끊어줄게. 안 물어본다고. 3차 함수가 도대체 이 개형이어서 4차 함수가 그렇게 되었는지 안 물어본다고요. 딱 생각만 하면 돼. 실근 하나 허근 하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래프의 특징을 이거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수학 이 범위 내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교재에 보면 개념서에 보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끊어줘요.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는 그냥 딱 요 생각만 하시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한 사례만 할게요. 자, 여기 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감소하다가 이게 x축이라면 증가만 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꾸불꾸불 할지 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삼중근을 가지나 실근 허근을 가지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극수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것 중에 출제율이 높은 게 얘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3번 일어나야지만 해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니들 생각을 해봐. 안 만나고 뭔가 변화가 특별하게 없는 데에서는 물어볼 게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그 깊이가 너무 깊이 때문에 여기 범위 내에서 안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만 생각한다? 그냥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구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딱 갈라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딱 갈라줄게. 딱 갈라주고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몇 번?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몇 회? 1회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회만 일어나니까 그 말은 뭐다? 극값이 한 개만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몇 회 일어난다? 3회 일어납니다. 3회 일어나니까 그 값이 몇 개가 되는데? 그 값이 3개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게 최고차 계수가 양이든 음이든 그랬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기초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4차 함수가 자, 최고차 계수가 양이야. 자, 4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인 자, 양이야. 양인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인 4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정보가 많이 노출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극대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오씨 뭐지? 그 값이 한 개밖에 없네. 가 아니야. 극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극대, 극소, 극소 이거를 3개 가진다라는 걸 숨기기 위한 하나의 연막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을 보자마자 극대값 한 개가 아니야.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극값이 극소 2개, 극대 1개 이렇게 3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나오면 얘는 극값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극값이 3개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난다? 3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최고차 계수가 양일 때도 이렇게 되겠지만 음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일 때는 자, 여기 보세요. 뭐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극소가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노출시키기 싫은 거야.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그냥 극값이 3개 있다라는 얘기를 뱉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사고력을 끌어내려면 그렇지 극소값이 있을 때라고 바꾸겠죠. 극소값을 가질 때로 바꾸겠죠. 그러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극값을 3개 가진다는 얘기고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3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 말은 뭐랑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도함수가 f'x 이꼴 제로가 뭘 가진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로 이어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야. 이게 1번이라면 1번과 연결되는 게 2번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가진다? 최고차 계수가 양인 4차 함수가 있어요. 최고차 계수가 양인 4차 함수가 뭘 가진다? 조금 전에 극대값을 가질 때지.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이게 좀 더 응용이 되겠죠. 근데 별거 아니야.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누구와 동일하다? 얘 빼고 싹 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해준다?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구나 라는 거야. 전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 뭘 뺀다? 1번 경우를 빼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풉니다. 마찬가지겠죠. 최고차 계수가 양이 아니라 음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뭐로? 극대값이 그냥 극소값으로만 바뀔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센이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내용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줬어요. 문제는 이제 풀 수는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부드럽게 풀어내느냐 툭툭툭툭 끊기면서 푸느냐는 이제 좀 더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괜찮아질 텐데 일단 얘기해 드릴 거는 이게 다고 자, 더 있어. 그건 좀 이따 하자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몇 가지만 더 해봅시다. 자, 5-10번 봅시다. 기본 5-10번입니다. 몇 시쯤 됐어? 11시 다 돼가? 11시 다 돼가? 딱 끝나겠네. 자, 5-10번 봅시다. 11시. 네, 이것까지만 하고 갈 거야. 아, 끝냈다. 다음 시간에 5장 좀 이어서 할 거고 6, 7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죠? 네, 5장 거의 끝날 거고 뭐 그때 오잖아. 알지? 그때 제일 중요한 야 그때 늦으면 안 된대. 그때 진짜 좀 중요하대. 이제 전반적으로 8월 15일이잖아. 8월 15일 날. 오케이? 8월 15일 날 9시. 8월 15일 날. 혜성이도 올 수 있지? 니 올 수 있나? 아, 학교 기숙사는? 14일. 안 나오나? 아, 다행이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니는 9시 반에 와. 9시 반이래. 미안. 맞나? 우리 10시 지금 시작했지. 정신이 없다. 아, 정신 나가겠네. 9시 반 아니면 9시에 와. 9시. 일단 9시에 와봐봐. 다음 주에 9시에 그냥 와. 그러면 내가 그 전날 배웠었던 거 내가 조금 가르쳐 줄게. 니 아예 못 듣잖아. 2시간짜리 수업을. 다음 주에는 올수 있나? 토요일 날 올 수 있어? 금요일 날. 아, 토일 그냥 나오는 거야. 아, 다음 주는 괜찮고. 그럼 다 다음 주에 그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fx가 있어요. fx가 x의 4승에 마이너스 4x의 3승에 더하기 2a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뭘 가진다? 얘기 나왔죠.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경우는 뭐다? 극대값을 갖는 경우의 여집합이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에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뭐 해준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에서 극대가 가져지는 경우를 찾아서 빼주면 된다 이 얘기죠. 관건은 뭐예요? 얘를 찾는 게 관건이고 얘를 찾는 관건이 뭐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나온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3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건 또 어디로 이어져요? 수학 상이랑 이어지는 거야. 자, 미분합시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 플러스 4a의 x가 되는 거고 4x로 묶어냈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단순히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되 얘는 뭐다?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a가 0이 아니다라고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긴 한데 a가 절대로 0이 안 된다라고 해줘야 돼. 왜? 0이 들어갔을 때 근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9-4a죠. 9-4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요거까지만 풀어주면 a가 누구보다 작은데? 4분의 9보다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자, 뭐 해준다? 수직선 위에 표시한다는 얘기야. 4분의 9보다는 작은데 누군 되지 않는다? 0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게 아닌 경우니까 뭐가 되겠어요? 저게 아닌 경우니까 0인 경우와 0보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오케이,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해봐야 될 게 뭐냐. 자, 문제 잘 안 풀릴 거야. 근데 문제는 읽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해설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그 다음에 7번, 8번 뭐 쭉 하면 되겠네. 어디까지 하면 되겠니?
18번까지 해봅시다. 1번에서 18번까지 하시고 연습 문제야. 유세 있어요. 유세가 몇 번이냐면 5-14번이야.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쌤부터 먼저 풀어야 하는데 연습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형들을 이제 초보자들이 돌아가서 풀게끔 막 그런 문제들이 좀 생각보다 많을 거고. 잠깐만 보자. 쌤 잠깐만 좀. (88에서) 91 88에서 93 88에서 93 쌤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 유제 풀고 연습 문제야. 오케이? 됐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